백만장자인 이세환 할아버지는 세월의 풍파를 겪으며 화려한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는 젊은 시절부터 남다른 재능과 끈기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며 성공을 거듭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깊은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공은 세상에서 부러움을 샀지만 그의 가슴 속에는 한 여인을 잃은 아픔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가진 부와 명성은 외로움을 채워주지 못했고 시간은 그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어요. 그의 삶은 겉으로 보기에 누구보다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랑의 부재가 만들어낸 공허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세환이 평생 손에서 놓지 않았던 다이아몬드 반지는 그가 가장 사랑했던 사람과 나누었던 약속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는 이 반지를 단순한 장신구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 반지는 그에게 있어 잃어버린 사랑을 기억하게 하는 유일한 물건이자 잊지 않으려는 다짐의 증거였습니다. 그는 반지를 볼 때마다 과거의 추억 속으로 빠져들곤 했습니다. 그 시절의 추억은 그의 삶의 고통 속에서도 작은 위안이 되었어요. 반지는 단순히 사랑을 상징하는 물건이 아니라 그가 지닌 모든 것 중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는 단골 레스토랑에 들러 평소처럼 식사를 즐기고 있었어요. 그곳은 그가 혼자 조용히 식사를 즐기며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몇 안 되는 편안한 공간 중 하나였어요. 레스토랑의 웨이트리스 진아는 밝은 성격과 친절함으로 손님들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날 진아는 평소와 다르게 유난히 이세환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진아는 망설이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결국 용기를 내어 이세환에게 말을 걸었어요. 손님, 혹시 실례지만 그 반지 저희 할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랑 똑같아요. 이 말을 들은 이세환은 순간적으로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던 반지가 누군가와 연결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는 곧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래요. 세상에 그런 우연도 있군요. 그는 식사를 마친 후 진아의 말을 곰곰이 생각하며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의 가슴은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으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평온했던 그의 심장이 마치 무언가를 예감이라도 한 듯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날 밤 이세환은 오랜만에 깊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반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잊고 지내던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들어 그를 휘감았어요. 그 반지가 다른 누군가의 손에서도 여전히 남아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속으로 작은 희망을 품게 되었어요. 혹시라도 그 반지가 과거 자신이 잃어버린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면 그 사랑이 여전히 이 세상 어딘가에서 숨쉬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기억 속의 여인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아엉이야. 그 이름은 그의 입에서 오랜만에 나왔지만 여전히 낯설지 않았어요. 그녀와 나눴던 모든 순간이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오래도록 숨을 고르며 복잡한 감정을 정리하려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이세환은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혹시라도 이게 운명이라면 내가 그 운명을 외면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그는 결코 쉽게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은 자신의 감정을 따라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반지를 천천히 돌려보며 진아가 한 말을 되새겼어요. 저희 할머니가 끼고 계신 반지랑 똑같아요. 그 한마디는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잊혀졌던 기억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불꽃을 피워낸 것이었습니다. 그는 결국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다시 그 레스토랑에 가보는 게 맞겠지. 그는 이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천천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늦은 오후 그는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단정한 옷을 입고 손질한 흰머리가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 무거웠습니다. 혹시나 내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머리를 스쳤지만 그가 레스토랑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음속의 불안은 잠시 잊혔습니다. 레스토랑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손님들로 붐볐어요. 아늑한 분위기와 고소한 음식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 이세화는 웨이트리스 진아를 금방 찾아냈습니다. 그녀는 한 손님 테이블을 정리하고 있었고 그를 발견하자 반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다시 오셨네요. 오늘도 저녁 드시러 오셨나요? 진아의 밝고 친절한 목소리에 그는 잠시 긴장이 풀렸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하겠소. 그런데 혹시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까? 그는 말을 꺼내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진아는 그의 요청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테이블 정리하고 올게요. 진아는 테이블을 마무리한 후 카운터 근처의 조용한 자리에 이세환을 안내했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앉자 이세환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진아 양, 어제 말했던 그 반지, 내 할머니가 끼고 계시다는 반지 말이오. 그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보고 싶은데. 진아는 그의 말에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제가 처음 그 반지를 봤을 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희 할머니가 항상 끼고 계신 반지랑 너무 똑같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이세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반지를 정말 소중히 여기세요. 항상 말씀하시기를 그 반지가 할머니께 가장 소중한 추억을 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제 손님이 끼고 계신 반지를 보니까 너무 비슷해서 혹시 같은 반지가 아닐까 싶었어요. 이세환은 진아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반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서는 알 수 없는 감정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다면 내 할머니가 이 반지와 관련된 어떤 사연이 있으신 것 같구나. 진아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제가 할머니께 여쭤봤더니 손님을 한번 만나 뵙고 싶다고 하셨어요. 혹시 내일 저희 할머니를 만나 뵈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세환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는 과거의 기억을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렵기도 했고, 동시에 그 기억 속의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른다는 기대감도 느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할머니를 뵙는 것이 맞을 것 같구나. 내일 시간을 내서 꼭 가보겠네. 진아는 그의 대답에 기뻐하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그날 밤 이세환은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그의 젊은 시절로 돌아가 잊고 지냈던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 여인과 함께 웃고 함께 걸으며 반지를 나누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 꿈은 너무나 생생해서 그는 잠에서 깨어나고 나서도 한동안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말 그녀일까? 그는 자문하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떠오르는 햇살이 그의 마음속 희미한 기대를 더 밝게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일을 향한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의 만남이 그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알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그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그 반지는 여전히 반짝이며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이세환은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으며 조용히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 정장은 그의 삶의 여러 중요한 순간을 함께했던 옷이었고 세월이 남긴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옷깃을 다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그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흰머리는 더욱 눈에 띄었고 주름은 그의 얼굴 곳곳에 새겨져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랍을 열어 오래된 손목시계를 꺼내며 그는 잠시 멈췄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혼잣말을 내뱉으며 그는 시계를 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는 설렘과 긴장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어제 들었던 진아의 이야기가 그의 마음을 계속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집을 나서며 그는 코트를 걸쳤습니다. 밖은 아직도 겨울의 차가운 기운이 남아 있었지만 그는 그 추위를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마음속에서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나는 듯 했어요. 그는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과거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혹시라도 그 반지가 진짜라면, 정말 맞다면. 이세화는 점점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오늘은 단순히 우연한 만남이 아닌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날이 될 것 같았으니까요. 오랜 시간을 걸려 진아가 알려준 주소에 도착했을 때 그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작고 소박한 집이 그의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담벼락에는 오래된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고 창문 너머로 아늑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그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초인종을 눌렀어요. 문이 열리고 진아가 그의 얼굴을 반갑게 바라보며 문 너머로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오셨네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진아는 밝은 미소로 그를 맞이하며 손짓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진아의 뒤를 따라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거실에는 따뜻한 햇빛이 들어와 있었고 집안은 아늑한 느낌을 풍겼어요. 방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있던 진아의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세화는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진아의 할머니를 단번에 알아보았어요. 그녀는 바로 자신의 젊은 시절 목숨처럼 사랑했던 정이었습니다. 정이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그의 얼굴을 응시했어요. 세환 정말 당신인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이세화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정이, 당신이 여기에 있다니.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오랫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 침묵 속에는 지나간 시간들과 헤어진 날의 아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의 놀라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그의 손을 잡으며 작은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냈나요?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의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져 있었지만 그 온기는 변함이 없었어요. 이세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여기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 정말 꿈만 같구나. 그는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것을 느꼈어요. 정희와 세화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참지 못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도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어요.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다리던 당신 이렇게 다시 만날 줄은 몰랐어요. 세화는 그녀의 말을 듣고 눈물을 훔쳤어요.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떨리고 있었지만 깊은 감정이 묻어났어요. 나도 믿기지 않아. 정말. 정희는 가까이 다가가 그의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그 손은 예전보다 거칠어졌지만 그 온기만은 잊을 수 없었죠. 시간이 이렇게나 흘렀는데도 당신을 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녀의 말에 세화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궜어요. 둘은 잠시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로 돌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둘은 정말로 사랑했지만 집안의 반대에 부딪혔죠. 세완의 집안은 정희의 가난한 배경을 용납할 수 없었고 정희의 가족 또한 그를 감당하기 어려운 존재로 여겼어요. 결국 둘은 억지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고 이별은 그들의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았죠.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주머니에서 작은 보석함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그녀가 평생 간직해온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었어요. 기억나요? 이 반지 우리가 함께 맞춘 커플 반지예요. 세화는 그녀가 내민 반지를 보며 손을 가슴 위로 가져갔어요. 그의 손가락에도 똑같은 반지가 여전히 끼워져 있었어요. 잊을 수가 없었어. 이 반지가 없었다면 나는 내 기억을 붙잡을 힘도 없었을 거야. 세완의 눈은 반짝였고 그는 그녀의 반지를 조심스럽게 손으로 감쌌어요. 우리가 이 반지를 맞추면서 서로를 잊지 않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어.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받았어요. 알아요. 당신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하지만 서로를 찾지 못했던 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후로 세화는 사업에 몰두하며 살아야 했어요. 젊은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깊이 묻고 일에만 몰두했죠. 정의를 찾고 싶었던 적도 있었지만 사업의 성공과 책임은 그를 묶어두었고 결국 그녀를 찾을 기회를 잃고 말았어요. 정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녀는 세완을 기다렸지만 세월은 그녀에게 가혹했죠. 정희는 홀로 진아의 어머니를 키우며 고된 삶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그녀의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져 있었고 매일 반지를 보며 세완을 떠올렸어요. 정말로 힘든 날에도 이 반지를 보면 당신이 떠올랐어요. 당신이 얘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정희의 말에 세완은 깊게 숨을 내쉬었어요. 나도 그랬어. 당신이 내 옆에 없는 날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이 반지 하나만으로 버텨야 했어. 두 사람은 반지를 마주보며 그동안 쌓인 감정들을 털어놓았어요. 비록 긴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삶을 살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단 한순간도 서로를 잊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 정희는 손에 낀 반지를 천천히 돌리며 말을 이었어요. 우리가 헤어질 때 했던 약속, 나는 그 약속을 끝까지 지켰다고 생각해요. 당신도 그렇죠? 세화는 그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약속이 없었다면 나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 거야. 당신이 나를 기다려줘서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의 눈물은 단순히 슬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잃어버린 세월을 후회하는 동시에 다시 만난 기적에 감사하는 마음이었죠. 진아는 이세환과 정희의 만남을 지켜보며 처음에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녀의 할머니가 그토록 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묻어둔 이야기가 자신이 몰랐던 사랑이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했습니다. 처음에는 혼란스러웠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그녀는 무언가 특별한 것을 느꼈어요. 그 눈빛은 단순한 재회의 기쁨을 넘어 잃어버린 시간과 상처를 보듬으려는 따뜻함과 안도감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진아는 잠시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마음도 차분히 정리해 나갔습니다. 할머니, 지금까지 그런 사연이 있었던 거였군요. 이제야 알겠어요. 그녀는 할머니가 평소에 보여주었던 어떤 쓸쓸함과 그리움이 무엇에서 비롯되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혼란스럽고 당황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지나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얼마나 특별하고 깊은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할머니, 이제라도 할아버지와 행복하세요. 저도 응원할게요. 정희는 손녀의 말에 울컥하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고맙다. 진아야, 이해해줘서 정말 다행이구나. 그녀는 진아의 손을 꼭 잡으며 그동안 자신이 그리움을 품고 살아온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털어놓았어요. 진아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할머니가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내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깊은 사랑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세환도 진아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어요. 진아야, 나도 너희 가족들에게 갑작스럽게 나타나 놀라움을 준 걸 알아.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나에게도 기적 같구나. 너가 이렇게 할머니를 이해해주고 응원해줘서 정말 고맙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진아는 가볍게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저야말로 고마워요. 할머니에게 이렇게 큰 행복을 다시 주시니까요. 진아의 어머니, 즉 정희의 딸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처음엔 적잖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과거에 그런 사랑을 했었다는 이야기를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죠. 어머니, 어떻게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안 하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원망이 섞여 있었지만 동시에 그녀는 깊은 궁금증과 감동을 느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너가 어렸을 때부터 나는 너와 우리 가족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생각했단다. 그 사랑은 내 가슴속 깊이 묻어두기로 했지. 너가 안정되고 행복해지기 전까지는 꺼내선 안 된다고 생각했어.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어머니가 그동안 겪었을 내면의 아픔과 희생을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 후 딸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이제는 과거를 숨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알고 나니 어머니가 왜 항상 저 반지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는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희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해해, 준이. 정말 고맙구나. 난 너와 진아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걱정했단다. 딸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셨든 저는 어머니의 삶을 존중할 거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다시 행복할 수 있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그날 저녁 가족들은 오랜만에 함께 앉아 따뜻한 시간을 보냈어요. 이세환도 그 자리에 함께 했는데 그는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정희의 딸이 보여준 따뜻한 태도에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딸은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며 그가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잊지 못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사랑하셨다면 저도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실 거라 믿어요. 그녀는 이세환에게 진심 어린 말을 건넸고 그는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나는 그저 남은 시간 동안 정희와 함께하며 그 시간을 보상하고 싶을 뿐이야. 진아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제 가족이 다 같이 새로운 이야기를 써 내려가면 되겠네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가족의 역사로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 말에 모두가 고개를 끄덕이며 따뜻하게 웃음을 지었어요. 정희와 이세환은 어느 날 아침 함께 여행을 떠나기로 했어요. 젊은 시절 두 사람이 함께했던 장소를 다시 찾아가자는 정희의 제안에 이세환은 흔쾌히 동의했죠. 그때 우리가 걸었던 강변 기억나요? 그 찻집도요. 당신이 항상 가장 좋아하던 곳이었잖아요.
정희의 말에 이세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나지? 그날 당신이 처음 내 손을 잡았던 순간도 우리가 헤어지기 전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도 잊을 수가 없어. 두 사람은 마치 설레는 연인처럼 간단한 짐을 꾸리고 차를 타고 떠났어요. 길을 달리며 창밖 풍경이 변할 때마다 정희는 창문을 내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세월은 참 많이도 흘렀는데 이런 풍경은 그대로네. 우리가 함께였던 날들이 꼭 어제 같아. 이세환은 정희의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때의 당신 모습이 이렇게 생생히 기억나는 걸 보면 내가 정말 많이 그리워했나 봐. 두 사람은 첫 번째 목적지인 강변에 도착했어요. 여름 내내 흐드러지게 피어있던 꽃들은 사라졌지만 잔잔히 흐르는 물소리와 오래된 다리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정희는 물가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을 이었죠. 여기에서 당신이 꽃을 꺾어주던 거 기억나요? 내 손에 가득 쥐어졌던 그 꽃 참 예뻤는데. 이세환은 천천히 정희의 곁으로 다가가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꽃보다 당신이 더 예뻤지. 내가 그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웃으며 대답했어요. 지금도 참말은 잘하네요. 그런데 그날은 손에 흙이 묻어서 나한테 혼났잖아요. 두 사람은 그 기억을 떠올리며 소리내어 웃었어요. 강변을 천천히 걸으며 두 사람은 조용히 과거를 회상했어요. 바람소리와 물소리가 그들의 대화를 더 감미롭게 만들어 주었죠. 그때는 우리가 이곳에서 평생을 보낼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정희가 말을 멈추자 이세환이 가만히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지금 다시 함께 있으니 그때 못했던 시간을 채워가면 돼. 당신이 나를 받아준 것만으로도 난 충분히 고맙거든. 강변을 떠난 두 사람은 젊은 시절 다녔던 작은 찻집으로 향했어요. 찻집은 세월이 흐르면서 외관은 조금 달라졌지만 내부는 예전 모습 그대로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희는 주위를 둘러보며 감탄했어요. 여기 아직도 그대로 있네요. 그때 우리가 늘 앉던 자리, 저기 맞죠? 이세환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맞아. 우리가 매번 좋아하는 차를 마셨던 자리. 두 사람은 창가에 앉아 조용히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정희는 천천히 차 한 모금을 마신 뒤 가방에서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이세환은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안에는 정희가 젊은 시절 썼던 편지가 여러 장 들어 있었어요. 그때 당신을 기다리며 썼던 편지들이에요. 하지만 보내지 못했죠. 당신이 보고 싶어서, 그리워서 그냥 쓰기만 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정희야, 이런 게 있었다니. 당신은 나보다 훨씬 강했던 것 같아. 난 그저 묻어두려고만 했으니까. 정희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말을 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당신은 당신 나름의 싸움을 하고 있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의 지난 시간들을 이해할 수 있으니 된 거예요. 편지를 한 장 한 장 읽어나가며 두 사람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편지에는 그리움, 사랑, 그리고 다시 만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세환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렇게나 큰 사랑을 받았던 걸 몰랐구나. 이제부터는 내가 그 사랑을 갚아줄게. 찻집을 나서며 두 사람은 또 다른 추억의 장소로 향했어요. 이곳저곳을 다니며 과거를 떠올리는 내내 두 사람은 웃음과 눈물을 번갈아 나누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멈춰 있었던 시간이 이 여행을 통해 다시 흘러가기 시작한 듯 했어요. 당신과 이렇게 다시 걸으니 정말 좋네요. 그때도 지금도 내겐 당신과 함께한 시간이 가장 행복한 기억이에요. 정희의 말에 세환은 대답했어요.
그때도 지금도 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야. 그러니 앞으로 남은 시간은 내가 그걸 증명할 기회를 줘. 강변을 따라 걷던 발걸음이 멈출 때 바람은 조용히 두 사람을 감쌌어요. 과거의 흔적이 스쳐 지나가는 듯한 그 바람은 마치 잃어버린 시간들이 속삭이는 것 같았죠. 정희와 이세화는 말없이 서서 물결 위로 반사되는 햇살을 바라보았어요. 그 빛은 찬란했지만 결코 눈부시지 않았어요. 마치 그들이 함께했던 시간을 기억하며 두 사람을 축복하는 듯 잔잔히 퍼지고 있었죠. 정희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강물은 참 꾸준하네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흘러가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럽게 들렸어요. 이세화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대답했어요. 강물처럼 너와 내가 흘러 다시 만난 걸 보면 세상에 정말 우연이란 건 없는 것 같아. 그의 말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의 손끝이 강바람을 따라 흔들리며 마치 추억 속 한 장면을 그려내는 듯 했죠. 우리가 다시 이렇게 함께 서 있을 수 있다니 난 그저 고맙기만 해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된 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어요. 달빛은 나뭇가지 사이로 부드럽게 스며들며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조용히 내려앉았죠. 그 밤의 침묵은 어둠을 채우는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 침묵은 서로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려 퍼지는 진실의 여운이었어요. 정희는 손을 뻗어 하늘을 가리켰어요. 별들이 저렇게 많았던가요? 옛날엔 밤하늘을 볼 여유조차 없었는데. 이세화는 하늘을 따라 바라보며 말했어요. 별은 항상 거기 있었지.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야. 지금 이렇게 다시 보니 그 별들도 우리를 기다렸던 것 같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과거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그들의 목소리는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해 흘렀어요. 새벽이 가까워지며 어둠이 조금씩 사라졌고 강물은 새벽 햇살을 받아 또다시 빛나기 시작했어요. 이 강물이 흘러가는 끝엔 뭐가 있을까요? 정희의 질문에 이세화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끝이라는 건 없을 거야. 강물은 어디에서든 다시 시작되니까 우리도 이 강처럼 끝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겠지. 새벽이 밝아오면서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그들의 발자국은 강변의 모래 위에 길게 남아 있었고 바람이 그 자취를 조용히 쓰다듬고 있었어요. 그 발자국은 마치 시간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는 그들의 추억처럼 뚜렷하고도 따스했죠. 이제부터는 함께 걸어갈 수 있겠네요. 정희의 말에 이세화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앞으로의 모든 날을 너와 함께 채워갈 거야. 햇살이 점점 강렬해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천천히 강변을 떠나면서도 다시는 멈추지 않을 강물처럼 그들만의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길 위에 새겨질 또 다른 발자국들은 이제 과거가 아닌 미래로 향하는 약속의 흔적이었어요. 두 사람의 사랑은 그들이 걸었던 강변처럼 조용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을 강물이 되었어요. 그 강물은 두 사람의 마음속에 흐르며 영원히 잔잔한 빛을 품은 채 흘러갈 것입니다.